하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486일 만에 세월호가 바로 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유가족이나 국민들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5월 10일은 문재인 정부 취임 1주년이기도 하죠. 만약 정권이 지금의 야당이 잡았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패션쇼 5회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박수를 쳐가지고. 네. 박수는 뭐 많아도 네. 전혀 뭐 아깝지가 않습니다. 패션쇼 5회 벌써 5회인데요. 시즌2. 오늘은 좀 뭐 스튜디오가 좀 조촐합니다. 우리 남성 분들만 계신데 진짜 팍팍하다. 타키 형 네네. 뭐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타키 형 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B급 인생님도 오셨습니다. 네.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해주시죠. 네. 저도 왔고요. 미오미오는 네. 오늘 뭐 독감에 걸렸다죠? 와, 미오미오가 요즘 앞만 보고 달렸나봐요. 유유 이렇게 남겼어요. 좀 무리하나 싶었어요. 네, 뭐 이렇게 좀 많이 달린다 했는데 제가 그래서 답변으로 네. 술자리에서는 달리지 마세요. 이렇게 남겼습니다. 오늘도 그 네. 몸져 누웠는데 집에 출근도 못했다 그랬죠? 네, 오늘 출근도 못할 정도로 많이 아팠다고. 근데 이따 뭐 한 10시나 11시쯤에 그 술잔 부딪히는 사진도 인스타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손 덜덜 떨면서. 만약에 그런 사진이 올라왔다 네, 라고 하면 B급 인생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방법은 없죠. 박수를 쳐주진 못하지만 뭐. 네. 네. 비난은 할 거잖아요. 아니, 속으로. 난 안 해. 비난하지 않아요. 그럼요. 대인배입니다. 우리 타키 형은 만약에 미호 누나가 그런 사진을 올렸어. 아, 이제 어디냐고 물어봐야죠. 나 지금 간다고. 합류하려고? 간다고 지금. 네. 알겠습니다. 미호 우리 누님은 빨리 쾌차하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꼭 스튜디오에서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이 인사가 네. 이 3주째. 습관처럼 계속 나와요. 3주째. 미호 누나를 스튜디오에서 뵐 수 있길 희망한다. 이거 마치 제2의 로리가 나오는 것 같은. 근데 그런 이게 느낌인데.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작자는 우리 멤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잘 추스려서 짜증 내지 마시고 제작자 잘 누구야? 다독여서 모르 제작자 있어요. 누구야? 매일이 가려져 있는데 함께 봐야 됩니다. 맞아요. 네. 지난주 네. 우리 타키 형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그 제 인생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죠? 궁금하지 않은데 이거 질문을 해야 되는 내가 너무 슬프다. 아니 대학 그래도 한번 물어볼게요. 대학 강의 의뢰가 들어왔어요. 에? 와,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에서 그런 정신 없는 알려줘도 대학이 되나요? 있어요? 신구대학교 패션 디자인학과에서 그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교수님이 우리 방송의 굉장한 애청자시더라고요. 저도 아는 분이죠. 그런가요? 그분이 직접 타키 형한테 요청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B급 인생님께 연락을 또 드려가지고 네. 그 제일 만만한 사람 누구냐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 와서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했는데요. 했어요? 예, 지난주에. 지난주에? 예. 아니 이번 주구나. 이번 주에 했구나. 언제 했어요? 예, 화요일날? 그저께 했군요. 그저께. 정말 인생에서 정말 새로운 경험을 팟캐스트에 이어서 또 한 번 해봤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이제 교수 되는 거예요? 일단은 출근부터 좀 잘하고요. 예. 아니 궁금한 게 네. 그 대상이 이제 패션 학도 학생들이었죠? 그렇죠. 그 학생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되게 놀라워하더라고요. 저런 사람도 강의를 할 수 있나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기 있지? 지금 팟캐스트 홍보하러 온 거야. 강의하러 온 거야. 강의 중에서도 네. 팟캐스트 얘기를 좀 하셨어요? 1인 미디어 플랫폼이 지금 대세 아닙니까? 네. 동영상과 그런 얘기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 했고. 패션쇼 얘기도 했어요? 그럼요. 여기 어떻게 들어와서 댓글 남기는가까지도 다 말씀드렸고. 그러면 우리 그 5회 네. 업로드를 하고 나서 예. 이 다운로드 수나 댓글 하트 수가 네. 이 타키 형의 강의가 얼마나 퀄리티가 있었는지 이거 뭐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겠네요. 뭐로 가나 그 막다른 길로 몰아가시네요.
어쨌든 그런 시간이 저에게도 굉장히 소중했고요. 적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적성. 네네. 사실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네. 진짜 적성에 안 맞는데도 그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집중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적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하면서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게 제일 슬픈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모두가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때 우리 얘기했듯이 2,200명이 졸업한다면서요. 그렇죠. 네. 취업자가 800명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 수요할 수 있는. 네. 나머지는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창업을 하거나. 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들 위주로 네.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기 성격이 어디에 있는지 찍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인적성 검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인적성 검사를 한 거죠. 이 패션업에서 인적성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그런 어떤 컨설팅 비슷한 거 같죠. 와, 대단합니다. 우리 패션쇼 멤버들이 대학 강단에도 쓰고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신구 대학에서 뭐 다음 그 넥스트 요청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한계를 네. 느끼셨겠죠. 아무튼 뭐 신구 대학을 비롯해서 네. 저 뭐 연고대도 좀 쓰시고요. 서울대 패션학과 있나요? 있습니다. 패션학과 있죠. 네, 있습니다. 서울대 예, 있죠. 예, 예. 서울대에서도 패션학과가 아니라 의류학과. 의류학과가 의류학과? 있죠. 예, 예. 의류학과에서 우리 B급 인생님이나 타케 형이 네. 강단에 좀 쓰는 그날까지 패션 고맙습니다. 쇼를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좀 다운되고 왜요? 좀 화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건 왜? 타케 형의 네. 이 그 대학 강단에 섰다라는 소식을 음. 들으니까 조금 나아지긴 하네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역시 강 씨밖에 없어. 예, 그 저 강의료는 좀 주던가요? 그거는 또 탑 시크릿입니다. 신구대학 그 아유, 수준을 또 볼 수 있으니까. 교수님들 정말 열심히 강의를 하시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수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시간 강사가 3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던 적이 얼마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박범입니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 강사에서 또 교수로 점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미투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수에게. 그러니까 이 아. 학계나 이 방송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번에 그 뭐 말씀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미투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되어 있어요. 되어 조건이. 있는 그런 조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열정페이는 거기도 심각하네요. 패션뿐만 아니고. 그렇죠. 네, 뭐 몰랐던 것처럼 예, 패션 업계도 뭐 많죠. 예, 저희가 또 기회 되면 패션 업계 미투 좀 뭐 한철 지난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다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네. 근황 토크 했으니까 왜 B급 인생님은 안 물어봐요? 피크미생은 단답형이라 제가 아니 뭐 지난주 뭐야? 궁금하지 않아요. 지난주는 잘 지냈고 예. 이번 주에 모 매체에서 우리 패션쇼를 취재온다는 어? 아마 오늘 취재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진짜요? 지금 시작했는데 왜 취재를 안 와요? 좀 있으면 오겠죠. 내일 업로드되는 편에 오시는 모양이죠? 아닐걸요.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줘. 네. 저희가 시즌 1 때도 네. 뭐 언론에 좀 실렸었죠. 예, 한번 실렸죠. 국제섬유신문에서 취재를 했었죠 그때. 한 번이 아니라 한 2번 정도 실렸죠. 그랬나요? 예. 하도 많아서 뭐 잘 기억 안 납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네. 알겠습니다. 취재도 오는 패션쇼 대단합니다. 5회 시작 한번 해보겠고요. 자, 첫 번째 코너는 패션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패션 브리핑의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첫 번째 소식은 F&F가 이태리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 두베티카를 인수했다는 뉴스입니다. 지난주였죠. 로레알의 스타일란다 인수와는 반대로 이번에는 국내 기업이 이태리 브랜드를 인수했다는 내용입니다. F&F는 세계적으로 하이엔드 패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두베티카를 인수해 글로벌 하이엔드 패딩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야, 두베티카는 고급 패딩 브랜드의 대명사인 몽클레어의 대표였던 장 피에르 발리아노와 스테파노 로보레토가 독립해 설립한 패딩 브랜드이고요. 두베티카라는 이름은 다운이라는 뜻의 두배와 율리라는 뜻의 아티카가 결합된 것으로
최고의 다운 퀄리티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FNF가 이태리 브랜드를 인수했다는 얘기죠. 듀베티카. 그렇죠. 네. 럭셔리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 그렇죠. FNF의 2017년 실적이 나왔어요. 2017년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비 디스커버리만 보면 40%가 신장했더라고요. 그리고 주가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주식 산다고 그렇게 저 말고요. 아 근데 저는 네. 그 FNF를 잘 몰라요. FNF의 경우는 패션 기업이에요. 그 저기 어떤 아웃도어나 뭐 이런 데 치중했던 게 아니고 그 트렌디한 패션 그 브랜드들을 갖고 있죠. 어떤 게 있죠? 잠깐 얘기를 하면 예. FNF는 그 현재 김창수 사장님의 아버님이 삼성 출판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오. 그리고 현재도 삼성 출판사는 큰형님이 운영하시고 계시고 김창수 밑에가. 사장이 그 삼성 출판사 패션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분사한 게 FNF 패션 FNF. 기업인 FNF고 김창수 사장 개인적으로는 그 이태리 베네통 네. 코리아의 지분을 네. 한동안 보유하고 있었죠. FNF에서 나온 브랜드가 브랜드는 옛날에는 뭐 엘르 스포츠, 엘르. 레노마 스포츠 네네. 그런 게 유명했고 MLB 현재는 MLB가 오 MLB가 FNF예요? 미호의 경쟁사죠. 미호가 왔어야 되는데. 그 MLB도 경쟁사라고 생각해요? 둘이 그 NBA하고 둘이 용어 쌍박이죠. 그래요. 그리고 또 후문으로는 지난해에 다운 그 판매량이 굉장히 호조를 했었잖아요. 공유가 모델하면서 네네. 또 도깨비도 했고 디스커버리 한번 제대로 쳤는데 이쪽 업계에서 다운 TF를 만들었어요 또. 그래서 다운으로 뭔가 좀 해보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인사 쪽으로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소식이 지금 오늘 들려온 거죠. 다운 엄청 사입해놨다면서요. 그랬대요. 근데 어쨌든 FNF가 그 글로벌 브랜드를 인수했다라는 건 이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고 예.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그 브랜드를 발판으로 그런 의지로 읽힙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란드하고 그 FNF의 M&A 소식 비슷한 시기에 코엘 패션이 슈즈 브랜드 헬레나 앤 크리스티를 인수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달이 됐어요. 네. 헬레나 앤 크리스티는 지난 2007년 헬레나와 크리스티라는 듀오 디자이너가 선보인 여성 슈즈 브랜드고요.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진출해서 나름대로는 이름이 좀 알려진 브랜드예요. 현재 국내에서는 롯데 본점하고 신세계 강남점 등 괜찮은 매장에 10개 정도 매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엘 패션은 이너웨어 전문 기업이고 현재 푸마 이너웨어고 코데즈 컴바인 이너웨어 등을 전개하고 있고요. 최근 2-3년 전부터 이너웨어를 넘어서 스포츠, 핸드백, 골프웨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이번에 헬레나 앤 크리스티도 그런 의미에서 인수를 한 게 아닌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패션계 인수 소식이 좀 뭐 많아지고 있네요.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아무래도 길게는 5년 동안 패션 시장이 안 좋았던 것들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다음 소식은 아웃도어 시장이 작년 겨울 매출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고 이 같은 상승 분위기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들어 패션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웃도어 시장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실적은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반등세로 읽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주요 40개 백화점의 아웃도어 브랜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 작년 겨울 벤치파카가 인기를 얻으며 반등에 성공한 후 올해 들어 뚜렷한 매출 회복색을 띠고 있다는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주요 백화점의 아웃도어 존에서는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이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코롱 스포츠, 노스페이스가 비슷한 매출로 뒤를 이었고 K2, 블랙야크가 상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점포당 월 평균 매출을 보면 디스커버리가 1억 8,600만 원, 코롱 스포츠가 1억 4,300만 원, 노스페이스가 1억 3,600만 원 순으로 찍게 됐습니다. 네. 이거 노스페이스가 3등이랍니까? 월 평균 매출에서 그렇고 이제 이게 이상해. 집계 통계상 집계나 이런 것들은
어떤 점포를 넣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론과 노스는 백화점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저 정도 그러니까 설문에서 표준 편차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점포당 월 평균 매출인데 네. 그 뭐 1억 후반대 1억 8,600 그리고 3등이 1억 3,600이면 너무 자세히 말하지 말아요. 한 1억 5천 정도 되면 그 점포당 이 매출이 좀 잘 나오는 편인가요? 엄청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중에서 평균 30%가 마진이니까요. 한 달에 그렇게 가져가서 인건비 돌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른 복종은 이거의 반 1등하는 브랜드가 이거의 반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월 평균은. 그러니까 잘 나가는 브랜드 대리점이나 이렇게 중간 관리 하려고 정말 눈에 쌍심지를 키고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작년엔가 그 어떤 모 브랜드가 매장당 매출이 6억이 넘어가지고 평균이 예. 어디가 그래요? 모 브랜드 이 실명은 밝히지 못하고 백화점 중간 관리자 마진을 일방적으로 깎아내렸어요. 그래서 불공정 거래니 어쩌니 막 말이 많았는데 마진을 그 너무 많은 매출 가져가니까 마진을 깎아가지고 네. 그 굉장히 그 점장들 점주들의 반항을 일으켰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예, 그랬다고요. 어쨌든 아웃도어 시장이 활기를 띈다는 것을 놓고 보면 시장이 조금 다시 되살아나는 게 아닌가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 내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겨울 시장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러면 지금은, 제가 궁금한 건 아웃도어 시장이 다시금 활성화가 되고 네. 상승세를 그리면 혹시 그 아웃도어에 반하는 복종이나 뭐 네네 이런 데가 있죠 있어요? 있죠. 어디가 있어요? 그게 가장 강력한 게 스포츠예요. 스포츠예요. 네. 글쎄. 뭐 얘기해 또 보세요. 의견이 또 다르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타깃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 달라요. 타키라 그런 줄 알았어. 타깃. 그러니까 아웃도어의 메인 고객이 사실은 50대, 60대였거든요. 기존에는. 이 고객이 이탈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이제 젊은 층으로 많이 침투를 했어요. 30대 밑으로 20, 30대들이 그러니까 아웃도어를 구매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것 때문에 반등을 했다고 하면 캐주얼이나 이쪽에 타격이 좀 있을 거고. 근데 캐주얼은 좀 그런 게 뭐냐면 일단 피스당 단가가 너무 낮아요. 아웃도어나 스포츠에 비해서. 그래서 고정된 그 방문객 수가 구매하는 걸로 봐서 사실은 스포츠가 가장 매출이 맞아요. 그들이 구매를 했다는 스포츠가 맞고 4, 50대나 기존의 50, 60대가 다시 구매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골프나 골프도 있구나. 어덜트 캐주얼이 있구나. 위축이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으로는 모든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20, 30대가 사주길 바라고 있지만 맞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5, 60대가 되돌아올 확률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추측이니까. 그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브랜드를 이제 시작하면서 좀 젊게 보이고 싶어서 그 디스커버리처럼 뭐 예를 들어서 그 여행 브랜드 디스커버리랑 또 뭐 있죠? 내셔널 지오그래피 뭐 이런 것들 우리 세대를 좀 젊게 가려고 해도 소비하는 규모가 틀려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를 듣냐면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세대는 50대다. 현실을 직시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브랜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브랜드 전략의 출발은 다름 아닌 나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Do you know where you are? MPI 컨설팅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션 비즈니스를 위한 브랜드 진단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MPI 컨설팅 공식 메일 야곱 jacob@mpiconsulting.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다음 뉴스 볼게요. 다음은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이 지원기금, 상품 공동개발 등의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는 뉴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리점주들을 위한 표준 대리점 거래계약서를 마련한 데 이어
이번에는 14개 유통업체 대표들과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대형 유통기업 대표들은 납품업체, 골목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는데 롯데백화점은 총 2,05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납품업체들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전용 매장인 드림플라자를 국내 4개점, 해외 1개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세계백화점은 대금 지급 횟수를 월 2, 3회로 확대하는 방안과 매년 중소기업이 우수 브랜드를 발굴, 육성하고 입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S파트너스를 제시했습니다. 그 현대백화점은 중소기업과 공동상품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경우 계약 연장, 추가 판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고요. 이마트는 1,418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저리 대출, 우수 중소기업과의 공동상품 개발, 해외 판로 확보 지원 등의 방안을 발표하면서 노브랜드 상생 스토어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정위에서요. 유통업체 대표들과 상생을 위한 간담회. 이거 되게 이상해요. 열었어요? 근데 뭐가 이상하죠? 공정위하고 유통하고 만나서 쌍생을 시키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 연락을 안 했지? 누구한테요? 우리 같은 브랜드 사업자가 지금 여기 협력업체라고 지금 불리는 거잖아요. 네. 우리한테 뭘 필요하냐고 물어보지도 않아놓고 자기들끼리 만나서 이제 이렇게 하겠죠. 자기들이 먼저 정해놓고 단계가 있죠, 단계가.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기금을 마련하는 롯데백화점, 그다음에 돈을 빨리 주겠다는 신세계백화점, 그 육성하고 입점 지원 프로그램 사실 그거 바이어들 여러 업체 만나면서 그냥 자기가 땡기면 PT장에 올려놓고 PT 시킨 다음에 그냥 그 입점 시키는 뭐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뭐 달라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예. 느끼는 게 남의 다리 그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백화점들이나 유통업체들이 갑의 위치를 얼마나 더 현실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 무슨 고리적 서로 그치. 뭐 가장 나눠 먹게 한다는 것들이 명백한 이런 방안들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통이 지금 부동산 장사하고 있거든요. 임대업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마진을 좀 낮춰줘요. 2%라도. 그렇죠. 그거라든지 얼마 전에 특정 뭐 유통업체에서 뭐 발표하기도 했지만 뭐 진짜 스타트업 기업들과 인큐베이팅을 확실하게 지원하든지 그게 지네들 미래 먹거리일 텐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렇지. 2017년도에 백화점 매출이 50조였어요. 50조. 50조였는데 그 매출 볼륨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가격을 할인시키는지 몰라요, 솔직히. 그건 이제 여기에 나온 협력업체들의 부담이고. 그렇죠. 우리의 원가를 이익률을 낮춰가면서 스스로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가격대를 안 만들어 오면은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 행사를 아예 잡아주질 않아요. 뭐 이런 식이에요. 10,000원짜리 기획전을 하겠다. 아니 근데 공정위가 예전에 공정위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수박 겉핥기식 뭐 이런. 아니 상조형이라니까 좀 틀린가? 행정일 수 있지만 우리 상조형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럴까? 좀 더 기다려 보시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상생 방안 뭐 여기에 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기가 막힌 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협력업체 여러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예. 이마트 노브랜드 혹시 가보셨어요? 노브랜드 저희 집 앞에 있어요. 아 그래요? 탁형 집 앞에도 있잖아요. 우리는 집 동네니까. 예. 와 근데 상품 어때요? 상품 너무 좋죠. 그쵸? 가성비가 높은 상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롯데마트도 죽더라고요. 얘가 들어오니까. 그 바로 옆에 또 롯데마트가 있는데 롯데마트가 죽어요. 거기가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이마트도 죽었어요. 그렇죠. 이 조그만한 그 노브랜드 하나가 들어왔어 동네에. 그러니까 저도 노브랜드에서 이제 장을 보고 뭐 주말에 한 번씩 이렇게 가지만 거기에서 물건을 사면서도 야 이거는 고맙게 사죠. 아니 근데 너무 좋죠. 그 질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소비자들은.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사면서도 이게 그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중소기업들은 다 죽는 거 내가 말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거예요. 지금 노브랜드 쌍생 스토어를 확대한다고 이게 확대하는 게 이게 쌍생이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쌍생.
상생. 상생.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무튼 좀 기다려 봐요. 또 알겠습니다. 예, 이거 기다려야 돼. 상생 감사합니다. 방안을 예. 마련한다고 하니까 상정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음. 마지막으로 뉴스 하나 살펴보고 갈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트렌드 뉴스 하나 준비했습니다. 혹시 슬라이드를 아시나요? 슬라이드 도어는 알죠, 제가. 슬라이드 처음 들어봤는데. 슬라이드는 흔히 우리가 슬리퍼라고 불리는 거의 정식 이름이 아마도 슬라이드라고. 아, 그게 한- 슬라이드. 진짜로? 네, 정식 처음 이름이?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질질 끌고 댕긴다 그래서 슬라이드인가? 그건 모르겠고요. 아, 예. 그 아디다스의 삼선 슬리퍼가 가장 유명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슬라이드가 구찌, 지방시, 푸마 등 글로벌 브랜드하고 만나서 베스트 패션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들 브랜드의 슬라이드는 패션성이 가미되면서 스포티한 이미지를 넘어 패션 슬라이더로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실용성을 넘어서 패션 아이템으로 젊은 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패션 검색 플랫폼 리스트가 발표한 2017년 탑5 베스트셀러에 구찌 블룸 슬라이드가 포함됐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구찌 슬라이드, 구찌 슬리퍼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90년대 중반에 저희 때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던 아이템이에요. 구찌? 저희가 언제 때? 구찌가 90년대 중반, 중후반 저 부산의 국제시장 가면 구찌, 프라다, 저 페라가모 뭐 이런 프라다 기억난다. 프라다 기억난다. 이런 슬리퍼들 저 9,000원에 팔고 그랬어요. 프라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주목할 만한 뉴스인가 싶네요. 2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왔나 보죠. 뭐. 근데 참 희한하네요. 슬라이드라는 이름이 이런 이름으로 그쵸? 유래가 됐다는 네. 게. 근데 이거 구찌 같은 데서 파는 슬리퍼는 얼마씩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거 96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검색해 보시면 나오죠. 이런 거를 얼마에 파는 거야 도대체?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트렌드 뉴스까지 짚어봤고요. 헤어 솔루션에도 명품이 있다. 손상 모발 리커버리 골든 타임 1미닛. 천연 오일과 비타민의 콜라보레이션. 이태리 명품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르 럭셔리. 이제 명품 헤어 솔루션을 직접 경험하세요. 다음 코너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주 이슈 토크 주제 뭐였었죠? 무신사였죠. 바로 나오시네. 언제나 핫한 무신사. 무신사 스토어.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의 약자죠. 네. 그랬어요. 그 저희 그 방송 나가고 나서 네. 무신사에서 뭐 연락이 좀 왔던가요? MC한테 연락 왔어요? 아니 나한테 안 와가지고 물어보잖아 지금. 그래요? 그럴 리가요. 아직까지 안 왔고요. 무신사가 안 왔다면 29cm에서도 좀 이창호 대표가 왔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난주에는 무신사 스토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이번 주 주제는 뭔가요? 이번 주 이슈 토크는 그 선정하는데 꽤 그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네. 이슈가 또 많은 것 같은데 또 그만하니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막 고민을 하시다가 그 제작자분이 유통업체 상생 방안하고 공유 오피스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저울질을 좀 했는데요. 이번에 이슈 토크는 공유 오피스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공유 오피스랑 이 패션이랑 무슨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있죠? 이 공유 오피스를 누가 하느냐가 이제 뉴스의 핵심으로 부상하느냐 저 언저리로 밀려나는데 이 공유 오피스를 무신사가 그놈의 공유 오피스 무신사 또 나왔네.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이슈가 좀 됐고요. 바로 이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이 공유 오피스 사업을 발표를 하면서 또다시 이슈가 됐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뉴스를 보니까 지난 4월에 청담동에 패션 특화 공유 오피스 SI랩을 오픈했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그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카페24랑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온라인 창업자들을 위한 소사무실 촬영 서비스 뭐 배송. 그런 개념이면 비슷하긴 한데 사실 공유 오피스라는 개념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혹시 그 커뮤니티 토지라는 데 아시나요? 토지? 박경리
아니. 도즈 저 민들레 영토 뭐 농담이에요. 뭐 그런 유의. 아, 농담입니다. 예. 커뮤니티 카페라는 카편이는 재밌었다. 아, 요 포인트에 좀 웃어주세요. 아, 죄송해요. 그 도저. 커뮤니티 카페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1시간에 4천 얼마를 내면 토즈가 네, 자기만의 사무실 공간을 주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작업도 하고 뭐 랜드 들어오고 커피도 공짜로 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프리랜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죠. 아, 우리 동네에도 토즈가 들어와 있어요. 네. 그 아까 얘기했던 토즈가 아직도 있어요? 예, 있어요. 우리 동네라면 우리 동네인데. 그러니까요. 니네 동네. 그래요. 거기 토즈가 있다고? 거기 노브랜드 옆 건물 2층에 보면 2층에 3층에 보면 토즈라고 있는데 거긴 좀 이렇게 돼 있더라고. 학원 교육하는 그 서비스를 예.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는 걸로 특화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애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학원처럼 네. 과외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고 그렇지, 그것도 가능하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돈을 받는 그런 거기가 서비스를. 또 그 학원가가 많으니까 또 네. 그런가 봐요. 아니 근데 공유 오피스 하면 뭐 지금 저희 회사 근처 그 서울역이나 네. 아니면 광화문 일대에 굉장히 많아요. 공유 오피스가. 그래서 그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 1인 창업자인데 네. 여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그 공유 오피스에 들어가서 얼마 전이죠. 지난주에 그 서울역에서 하는 그 이름 뭐죠? 서울역에서 하는 거요? 이름이요? 정답 뭐 이래야 되나요? 아, 뭐 있어요. 아무튼 공유 오피스 유명한 거기에 그게 들어갔는데 위워크일 거예요. 아, 위워크 맞아요. 들어봤어요. 아, B급 인생 요럴 때 쓸만해요, 진짜. 아는 게 많으세요. 네, 잡지식이 네. 뛰어납니다. 위워크에 들어갔는데 거기 보증금 모르겠고 월세가 꽤 비쌌던 걸로 알고 있어요. 79만 원인가? 그건 인당으로 아마 계산할 거예요. 아니 인당. 그 공간. 그러니까 2평이나 3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월세가 굉장히 비싼 걸 제가 듣고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뭐 줄 서서 들어간대요. 공유 오피스가 크게 두 타입 정도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네. 평균 가격이 카페24의 경우는 10만 원 정도 해요. 1인. 그래서 2인이 되면 뭐 18만 원. 네. 넓이가 그렇게 넓어지는 거거든요. 또 물류를 창고를 또 쓸 수 있도록 또 해놓고 네. 스튜디오 촬영은 또 예약제로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하고 이렇게 써놓으면 거기에서 촬영하는 것들은 이제 어쨌든 그 이런 공유 오피스라는 건 그냥 단순히 사무실 임대라는 개념보다는 그 인프라가 갖춰진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실이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인프라들 배송을 여러 포함해서 가지. 예.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다라는 게 장점이겠죠. 아니 그래서 저도 그 지인한테 아니 그냥 오피스텔 들어가라 1,050이면 들어갈 수 있다 그랬더니 지인이 하는 말이 여기는 맥주가 무제한이야. 그렇죠. 야, 커피도 너 무제한. 일할 때 맥주 몇 잔이나 먹는다고 그걸 보고 들어가냐라고 했더니 그것도 뭐 손님들 오고 오면 굉장히 또 혜택이 1인 있다고 창업자나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주소가 중요해요. 사업자 등록의 주소가 이게 또 강남에 좀 있어야 되고 종로 쪽에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위워크는 지금 한국에서는 강남역점을 비롯해서 을지로점, 삼성역, 역삼역, 광화문, 여의도역, 서울역 그렇게 해서 총 8개 확실하게 해주세요. 8개 맞나요? 8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8개쯤 같은데. 네. 8개쯤. 제가 말씀드린 그 서울역이 5월 1일인가 오픈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니까 패션 공유 오피스도 이런 패션에 특화된 이런 위워크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제 그 패션 쪽은 아무래도 디자이너 창업이나 1인 창업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유 오피스를 제공하는. 뭐가 있어요? 패션 특화 이 공유 오피스면? 기본 재단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나?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뭐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촬영장도 공유 촬영장도 필요하고. 마네킹도 있을 수도 그럴 있겠고. 수 거기 다 배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빌려주는지 공짜로 해주는지는 모르겠고 그 임대를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공짜예요, 공짜. 그래요? 이런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면 그 스튜디오에 있는 사진기만 갖고 오면 돼요. 그래요? 네, 사진기는 근데 자기 일단 그럼 보통 이제 디자인할 때 맥으로 많이 하지 않나요? 맥으로 많이 하죠. 그럼 맥도 깔려 있나? 프로그램이요? 네. 프로그램 컴퓨터. 컴퓨터는 당연히 있죠. 우리 지금 있는 것처럼 허허. 안에 컴퓨터랑
그 조명이랑 카메라 선 그 꼽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플랫폼, 꼽을 수 있는. 네, 뭐 이런 거 선풍기 뭐 일단 다 일단은 있어요. 네. 그 무진사의 공유 오피스는 사무공간 외에도 패턴 제작 작업을 위한 패턴실, 입주 업체들의 샘플을 보관할 수 있는 샘플룸 등을 갖춰져 있고 그 쇼룸 기능하고 프레젠테이션도 가능한 방이 있대요. 오. 야, 난 그리고 이건 처음 들어봤다. 상품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가 12개가 아 근데 있다고 합니다. 패턴실은 처음 들어봤어요. 패턴실이 있는 공유 오피스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아니 근데 패션쇼 들으시는 분들 중에 1인 창업을 꿈꾸는 분들도 어마어마하죠. 많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또 1인 창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럼요. 저희 그 애청자 중에. 아 그분이 다음 주에 오신답니다. 아 그래 섭외가 됐어요? 네, 섭외가 됐어요. 아 제가 연락을 안 했는데 섭외가 됐나요? 네, B급 인생님이. 아무튼 다음 주에 나오시는 분도 예. 1인 창업자 중에 한 분인데 그런 분들이 이런 그 패션 특화된 공유 오피스에 들어가셔서 뭐 이렇게 일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한 15만 원이면 되겠네요, 그죠? 글쎄 그 지금 SI 랩은 15만 원이라고 공식화돼 있는데 무진사 스튜디오는 모르겠네요.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그러면 무신사에서 하는 공유 오피스에는 1인 뭐 디자이너가 들어가가지고 신진 브랜드를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무신사에 입점도 해주는 뭐 그런 서비스가 있을까요? 그런 거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은 무신사가 이거를 했던 이유는 그거가 목적이 아니었을까요? 진짜 목적은 진짜 그 목적은? 플랫폼을 만드는 거겠죠. 무신사 이름 아래 있는. 머리 좋네. 뭐 SI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굳이 그거를 그러면 사업을 엑셀러레이터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런 거가 됐건 인큐베이팅이 됐건 뭐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게 맞아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즌 2에는 이슈 토크를 이 찬반 대립으로 가려고 했는데 네. 계속 이게 빵꾸가 나요. 천사 같은 미호가 좀 없네요. 싸움을 좀 붙여야 들으시는 분들도 좀 재밌게 들으실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 다음 주에는 좀 뭐 제대로 싸워볼게요. 예. 아 노스페이스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겹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이슈 토크 여기까지고요. 여행의 핫플레이스 몽골 여행에서 빠져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여행과 품격. 색깔 있는 여행사 타키 트래블은 자유로운 여행과 여유로운 품격을 추구합니다. 대초원과 사막의 나라 몽골. 광활함의 끝판왕 몽골 제국. 조금 있으면 기차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색깔 있는 여행 몽골 전문 여행사 타키 트래블. 네이버에서 타키 트래블을 검색해 보세요. 몽골 전문 여행사 타키 트래블. 이번 코너는요. 강타키의 고미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좀 목소리 좀 낮춰줘요. 깜짝깜짝 놀래 옆에서. 아 제가 아까 서두에 좀 안 좋은 참.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푸세요. 네. 강타키의 고미탁 이번 주 주제는 뭔가요? 어떤 고민인가요? 네, 우리 되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 의뢰가 안 왔어요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그냥 내 고민을 얘기하자.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아마 애청자들도 뭐 이런 고민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15년을 근무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웬만한 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패션쇼를 들으시는 분들. 더 알려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는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좀 쉬고 싶어요. 근데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생계형이라? 그렇죠. 제가 뭐 집에 엄마 아빠 숟가락 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고민을 해결해 달라.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한 달만이라도 좀 쉬고 싶은데. 쉬면 되지. 안식휴가 뭐 이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안식휴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안식년을 주는 회사가 예.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게 참 유용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아니 근데 제가 저는 요즘 들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정말 지금 B급 인생님은 직장생활 몇 년 하셨나요? 저는 이제 21년. 거봐요. 우리 강현 씨님은 저도 이제 11년 정도 됩니다. 한번 쉴 때가 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편안하게 좀 한 달 정도만이라도 좀 이렇게 쉬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위에 타키 형 윗 상사가 네. 누군가요? 부장인가요?
아니요, 그냥 본부장님. 본부장님 네네. 계시잖아요, 여성분. 네네. 굉장히 미모가 뛰어나신 분. 예, 저도 알고 예. 있는데 아, 그분한테 음. 넌지시 이렇게 한번 툭 던져보는 건 어때요? 그분 영업력 창립 멤버입니다. 형님만 보면 네. 더 이 배포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근데 우리가 네. 매번 그 워라벨 뭐 이런 거 막 방송하고 떠들고 그러는데 네. 실제로 현실에 있어요 우리는. 아 근데 그렇지 못한 거 가끔 느끼면 네, 그 이베이 우리 일부 저 지난 시즌에 이베이의 그 G마켓 팀장이 왔었잖아요. 네, 네. 거기는 5년, 10년, 15년 단위로 한 달, 세 달 이렇게 쉰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그런 거 문제 부럽더라고. 우리가 만들어야죠 뭐. 그 여기서 만들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어디에서요? 패션쇼에서? 패션쇼에서 광고를 만들어갖고 캠페인을 한번 할까요? 그래 네. 캠페인 한번 해야 네, 되겠다. 제가 늘 이제 뭐 후배들이나 동료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저는 이제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네. 여러 회사들이나 뭐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거나 취재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워라벨이 이슈가 뜨고 뭐 소확행이 이슈가 뜨니까 그런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취재를 해요. 너무 좋다. 이렇게 권장하고 정보도 제공하는 그런 기사들을 쓰는데 한국 실제로는 예예. 뭐 한국 얘기하지 마세요. 네. 실제로는 기자들이 워라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겠다. 취재는 하러 가는데. 아니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제가 오늘 주제 잘못 정했나요? 괜찮겠어? 이렇게 제가 오늘 만나도 너무 짜증이 괜찮겠어? 나가지고 아 우리 네. 강 MC. 우리 그 B급 인생님도 그 밑에 네, 후배들이죠. 네. 그 워라벨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적극 권장하십니까? 아니죠. 눈을 감고 있죠. 사실은. 아 근데 잠깐만요. 그 솔직히 그거를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하라고 네. 얘기는 하고 싶고 생각은 굴뚝 같은데 음. 그 말을 못 하고 참고 있는 거죠. 근데 B급 인생님은 직장에서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으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높은 사람 이제 바로 그만- 밑에 있어요. 그만. 네. 두 번째. 제발 그만해요. 두 번째 정도인데 아니 그러면 그 정도면 플랫폼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이제 이상과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제 그만하고 네?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 오늘의 고민을 그 조금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임원분 입장에서는 좀 안 되는 모양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 안식년 휴가가 없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더 많으실 것 같아요. 90% 이상일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장기 휴가를 좀 쓰고 싶은데 못 쓴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타키 형처럼 그렇죠. 이렇게 먹고 살아야 먹고 되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하은이 또 뭐 맛있는 거 사줘야 그래야 되고 되죠. 장난감 사줘야 되는데 일을 그만두면 이제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걸 각자 생각해와요? 아니 의견을 하나씩 주고 네, 끝내시자고요. 네. B급 저는 인생님. 저 얼마 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 어디에서 차인표가 나와서 그 얘기 하잖아요. Right now. Right now. 이 얘기를 했는데 네. 굉장히 저는 공감했어요. 어떤 라인 나우? 지금 당장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지금 당장 하자. 하고 싶은 건 그게 미래를 보고 아껴놓으면 다 똥이 된다. 뭐 이런 네. 뜻인 거예요. 근데 쉬고 싶으면 과감하게 일주일간이라도 다만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쉬세요. 아니 한 달 쉬고 싶다고요. 한 달을 달 쉬고 쉬라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지금 하루 이틀 얘기를 하면 아니, 어떡해요. 한 달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도 인생 쉬라고요? 길게 긴 자기 인생을 놓고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현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럼 한 질러야지 뭐 어떻게. B급 인생은 형수님 괜찮겠어요? 감당하겠어요? 뭘요? 아니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니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 우리 타키 형은 네. 고민자지만 네. 해결 방안도 하나. 저는 저는 패션 쪽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쪽 문화에서는 그게 좀 되게 어려운 건 알아요. 저도 예. 이제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아는데 예. 룰이 있으면 룰을 따르게 하면 되거든요. 회사에서 이런 룰을 좀 만들어주는 문화가 어느 기업 하나는 먼저 선빵을 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없는 걸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답변은 네. 이 워라벨만큼이나 최근에 또 이슈되고 있는 게 소확행이에요. 소소한 작은 행복? 그 새로운 용어인가요? 아니 뭐야. 소확회가 뭐예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작은 행복. 뭐 이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스튜디오에 모여서 팟캐스트를 하는 게 인생의 재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일에도 좀 재미를 붙이시고 당연히 휴가도 뭐 길지는 못하지만 틈틈이 갈 수 있는 만큼 가시되
이런 그 생활 속에서 재미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팟캐스트를 듣는다든지 네. 아니 팟캐스트를 하신다든지 제가 또 실제 경험자로서 우리는 경험자잖아요. 네, 네. 해보니까 재미있어요. 또 음. 반응 보는 것도 재미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취미를 하나 새롭게 좀 만드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션쇼를 꾸준히 듣는 것도 그건 스트레스예요. 가끔씩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강탁기의 고민탁 여러분들이 고민을 써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항상 우리 강탁기 형은 자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감없이 고민 남겨주시고 저희가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의무와 권한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따라 발음이 안 되네요. 좋아요. 예. 강탁기의 고민탁 여기까지고요. 1부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B급 인생이 간단하게 패션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팟빵옥이나 메일 등으로 의견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패션쇼 구독하기,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요. 메일 주소는 패션쇼2018@다음.net 그리고 지메일 패션쇼kr@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하기, 별점 주기, 공유하기 항상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처음 들으셨다면 한 번씩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를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탁기 형. 네,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케이프원 트렌드 정보회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패션 전문 컨설팅 MPI 컨설팅, 이태리 헤어 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르 럭셔리, 광고 대행 및 마케팅 레프트 기획, 컨텐츠 크리에이터 아이콘 TV가 패션쇼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패션쇼에서 광고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광고 더 열심히 재밌게 만들게요. 광고 많이 주시고요. 후원도 들었어요.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패션쇼 5회 1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